황혼이혼 20년, 30년 또 안정된 그 생활 속에서 살다가 이혼을 막상 결심하고 나면 참 해야 할 일들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께서 법률 필살기 준비했습니다. 네, 이혼 얘기 중에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황혼이혼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베스트 3. 3는 제가 한번 먼저 해봤는데요. 네, 생활비 계산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남편 돈만 받아서 살다가 이제 정말 나중에 이혼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정말 계산 안 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어떤 분들은 이혼하기 전부터 몇 년 정도 미용 기술, 애완동물 이런 기술 학원을 미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립을 하면 월 1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재산 분할 받은 거 해서 이제는 내가 혼자 살 수 있다. 이런 결심이 섰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혼은 현실이고 생활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맞춰볼까요? 황혼이혼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생활비 나왔어요. 자, 저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진단서가 안 필요할까요? 진단서. 왜 남편 때문에 얻었던 병들 다 진단서 첨부를 해야죠. 좀 법적으로 효력이 크잖아요. 자 황혼이혼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보험. 그렇지, 보험 관계. 거의 접근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험. 퇴직금. 요만큼만 해도 상당히 네. 퇴직금? 네. 퇴직금이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퇴직 날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판례가 바뀌어서 연금도 이제는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이제 되고 있는데요. 아직 연금은 내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퇴직금은 받게 되면은 통장에 들어오고 바로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퇴직 날짜를 확인해서 재산 분할 받을 때 즈음에 현실적으로 챙길 수 있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얘기 들었을 때 뭐 아니 토사구팽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퇴직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이걸 내가 왜 줘야 되지?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사노동을 열심히 해주고 애를 키워줬으니까 네가 일을 그만 안 두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죠. 월급 받아서 그래서- 생활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의 일부가 퇴직금이거든요. 네. 이야, 그런 계산이 나오는구나. 아니 한국이 너무 있어요. 가슴 아프게 대충 생각하지 나와가지고. 마세요. 예? 황당해서 그래.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남성은 네. 아내가 교직 생활을 했어요. 이 남편이 아내의 퇴직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혼 소송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남편분들도 부인이 공무원이거나 교직원일 때 실제로 그렇게 연금을 와.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1위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그러게. 오니까 다 줬는데 이 정도면 다 나온 것 다 줬는데 아무것도 같은데. 이제 냉정할 대로 냉정해지셨으니까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무것도 없고 이제 거의 그 속옷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이신데 이 이야기하다가 지금 지금 난 태초의 아담이나 마찬가지야. 하나 남았어요. 네, 하나 남았다고요? 네, 살고 있는 집이 남으셨어요. 네. 그래서 남편 재산에 가압류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가압류. 이미 공동명의 돼 있으신 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남편 명의로 돼 있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그 가압류 합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가압류도 네. 뭐 할 수 뭐가 있나요? 있어요, 배우자의 가압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 일단 이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거나 하나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위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진단서나 막 이런 사유들이 있어야 되지만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혼인 기간이 있게 되면 일부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많이 판결이 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원인으로 해서 가압류하기는 비교적 좀 쉬운 편입니다. 네, 근데 황혼 이혼에서 이 가압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이 그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다 본인이 모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혼인 기간이 50년이 이렇게 다 지나도 부인이 기여를 한 거를 거의 인정을 안 해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해도 재산은 별로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를 사실은 꼭 해놔야 재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공동명의로 됐을 때는 가압류 같은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같은 예. 분에 돼 있다면. 지금 다 공동명의. 저는 공동명의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저도 공동명. 저는 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혼은 없습니다.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이라. 뭐예요? 근데요,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럼 재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뭐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보통 이제 중산층 가정의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재산 분할 거의 50% 정도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산 분할 판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거나 뭐 고액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뭐 상속 증여받은 게 많거나 그럴 경우 이해는 거의 반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남편이 집만 반 나한테 해줘도 내가 이혼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진짜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뭐 남편분들 황혼 이혼 안 당하시려면 오늘 공동명의 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황혼 이혼 하기 전에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다. 더 좋은 맞죠. 결혼 생활을 그래. 위해서도 네.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네.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